그녀를 처음 봤을 때 아무도 오늘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엄청 밝고 막 장난도 되게 잘 치고 뭔가 되게 좀 재치 있는 그런 성격? 아무한테나 불침스럽게 다가가고 낯도 안 가리고 다들 그냥 이미지가 되게 좋았거든요. 지난해 6월 한 중소기업의 입사 면접을 본 그녀는 젊은 나이에 여러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실력자였습니다. 사람이 면접을 들어왔을 때 전 회사가 대표의 비리로 회사가 폐업이 됐는데 본인이 책임감 때문에 회계 신고 이런 거 다시 해주느라고 아직 다른 데 회사도 못 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책임감이 강한 친구구나. 4곳의 중소기업에서 쌓은 경력과 전산 회계 등 격리 직무에 특화된 자격증을 무려 9개나 가진 그녀는 무난하게 이 회사에 입사했고 입사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계 실무를 장악합니다. 도전 이런 것도 좀 능숙하게 잘하고 거의 본인이 회계는 메인으로 끌고 간다고. 그래서 세금 신고, 급여 이런 거 그냥 전부 다. 그런데 회사에 굴러들어온 복덩어리인 줄 알았던 그녀 김 씨가 사라졌습니다. 자리에 소지품도 그대로 남겨둔 채 돌연 자취를 감춘 김 씨. 3월 26일에 그 대리점에서 공사하는데 내줘야 되는 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왜 돈이 안 들어오냐 이제 공장에서는 연락이 왔고 돈이 안 들어왔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분명히 보냈어요 라고. 격리 직원 김 씨가 자취를 감추기 직전 회사 통장에서 사라져버린 공사 대금 2,600만 원. 김 씨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겁니다. 그런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 돈을 협회통장으로 돌려서 협회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갔더라고요. 본인 통장으로. 입사한 날 낮에 처음에 50만 원 뺐고 그 통장에서 둘째 날 오전에 500 빼고 오후에 50만 원 또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2달도 채 안 돼서 9,300을 다 빼갖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통장을 이용을 한 거예요. 김 씨가 회사 공금을 운용하는 여러 개의 통장에서 돈을 이리저리 굴리는 9개월 사이 무려 5억 6천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한테 OTP가 고장나서 다시 발굴 받는다. 근데 이제 회사 보안상 회사 직원 한 명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대리님이 은행 직원 연락 오면은 연락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래 고장나서 다시 받나 보다. 회사 대표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보안 카드를 몰래 발급받아 회사 돈을 마치 제 돈처럼 썼다는 김 씨. 였다가 보다가 풀었다가. 가방이요? 네. 옷은요? 옷은 그런 거 입고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겨울에 머플러도 다 명품으로 여기 있었을 때 그 친구가 이사도 가고 중고차도 한 대 샀다고 하거나 이랬을 때 생각해보면 그게 다 회사 돈이었을 수도 있겠다. 입사 첫날부터 작정한 듯 돈을 빼돌리던 그녀는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모든 사실을 순순히 인정합니다. 확 달라졌어요. 그냥 그렇게 눈을 뚝뚝 흘리면서 억울하다는 세상 억울한 사람처럼 하더니 그냥 앉아서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들하고 상대 안 하고 싶으니까 이거 들고 바로 경찰서를 지금 가자. 그럼 내가 자수를 할 테니까. 2억 원에 가까운 큰 빚을 지고 있어서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며 어떻게든 변제하겠다던 그녀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단 석 달 사이 회사 돈 1억 원가량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김 씨. 그녀는 그 무렵 고가의 신축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SBS 궁금한 이야기 Y팀의 오현주 PD라고 합니다. 혹시 시대가 아닌가요? 취재진의 방문에 주저없이 문을 열고 나오는 여자. 김 씨입니다. 이번에 기사 났잖아요. 공금 횡령. 그런 거 아니시지 않으셨어요?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씨라고 공금 횡령 때문에 이번에 조사를 받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그런 줄 알았는데. 자신은 김 씨라는 여자도 아니고 해당 회사를 다닌 적도 없다는 여자에게 이력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제 사진이 맞는데? 그래요? 네. 그러면 씨 맞으신데? 근데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본인이 씨가 맞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랑요? 네. 저희는 이거를 통해서 피해를 주고 다니시는지를 저는 여쭤보러 온 거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거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저랑 상관없고
상관없다니요? 저도 똑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 네. 똑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쪽 말만 듣고 지금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건 맞잖아요. 공금 횡령 사건에 억울한 점이 있어서 자신 역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게 이 횡령한 부분 제외하고 현금적인 부분도 요구를 하셨어요. 대표님이. 100% 다 그분 말들이 맞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인정하시는 금액은 어느 정도? 지금 저도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고요. 자신도 일부 돈을 뺏은 건 맞지만 대부분은 회사 대표의 지시로 심부름만 한 자신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발각 직후 공금 횡령 사실을 인정했던 그녀는 최근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말하기로는 자기는 조종당했다. 대표님이 시킨 거를 했을 뿐이고 본인이 정말 한 금액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억대로는 다 본인은 조종당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붙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돈이 빠진데 들어가야 될 통장에 돈이 200 몇십만 원, 700 몇십만 원이 안 들어갔더라고. 김 씨가 근무하던 두 번째 회사 사장님 역시 2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답니다. 뚫어놓고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안 나온 거예요. 내가 형사고 뭐를 하나다가 잡아봤자 빈털털일 텐데. 그리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왔다 갔다 하고 저거 서류 만드는 것도 아우에서. 확인 결과 김 씨가 거쳐간 모든 회사에서 공금 횡령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금액은 얼추 듣자니 2억 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거액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회사들은 왜 하나같이 몰랐을까? 그 1억 자체를 다른 데서 잠시 대출을 해서 그 1억을 자리를 비워둔 거를 그 검사를 할 때 잠깐 넣어놨다가 다시 그 1억을 반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회사에 돈이 빠져나가는 사이 시간을 벌어주던 그 돈들은 어디서 났을까? 혹시 그 돈 역시 앞선 회사에서 몰래 가져온 공금은 아니었을까? 제가 봤는데 금액이 계속 커지더라고요. 다른 회사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2억짜리도 있고. 그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아니 안 끝나고 다 합의 진행 중인데. 네, 다 합의 봤고요. 합의서 다 제출해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재판에 와서 보시면 되시고요. 다 해놨어요. 다 받아서 저희 변호사님이 합의서 받아서 다 해놓으셨고 변제도 다 했고 변제 내역서도 다 법원에 제출했어요. 앞선 회사들에서 불거진 횡령 사건은 금액 변제와 합의를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김 씨.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돈이 나간 것 중에 1억 3,990이 법무법인이라는 곳으로 나갔다. 그런 경우 그 회사하고 뭐 계약을 맺거나 수입한 것도 없고 그 돈을 뺀 사람의 적요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김 씨는 최근 근무하던 회사 공금에서 자신의 임의로 1억 4천만 원을 한 법률 회사로 송금합니다. 그곳은 김 씨가 이전 회사에서 벌인 공금 횡령 사건의 변호를 수임한 로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SBS 궁금한 이야기 아이템인데 제가 알기로는 1억 3,990만 원 요 정도가 업계 이쪽 법무법인으로 들어왔거든요. 통장으로. 유체 의뢰인이시고. 그거는 변호사님이랑 제가 이쪽에 확인을 해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호 수임료 치곤 너무 큰 금액. 법률 회사로 송금된 1억 4천만 원의 용도는 대체 뭘까? 1억 4천이라는 금액이 변호사 비용의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로 입금이 됐다기보다는 합의금을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법인에다가 이 1억 4천이라는 좀 큰 돈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녀는 앞선 직장에서 불거진 금전 문제를 다음 회사들에서 횡령한 돈들로 해결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법인에서 내가 돈을 이유 없이 뺀 건 맞다. 그런데 그 뺀 이유는 우리 회사 대표가 나한테 이걸 현금화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한 거다. 나는 대표의 말을 들은 것뿐이고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의 소명이 상당히 됐는지 자체도 일단은 쟁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뭐 어느 정도 범죄 사실에 대한 중요 부분을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조금 끌면서 이 여자분이 뭐 합의를 한다든지 공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죄를 경하게 하든지 아니면 무혐의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검사가 3번인가 4번인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걸 빨리 조속히 처리했으면 이 2차, 3차 사건이 안 났을 텐데 불구속 수사를 계속 하니까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은 5차례 회사를 옮기며 날로 횡령의 방법이 대담해졌고 그녀가 발을 담근 회사들은 어김없이 휘청였습니다. 돈 한 푼이 굉장히 공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 회사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으면 이건 이 회사 쪽으로 손은 안 된다라는 양심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것도 없고 이번에도 늘 그랬듯이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는 고비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하지만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처럼 쉬이 덮고 넘어가기엔 일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